경찰의 명운을 건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톡방 멤버인 승리와 최종훈 씨가 정준영 씨의 뒤를 이어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최종훈 씨 확인해 보시죠.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형을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단 묵묵부답으로 그냥 나갔군요.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준영 씨에 이어서 그러면 최종훈 씨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폭행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경찰이 자세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 문제가 이제 보도가 됐을 때 나왔던 피해 여성의 어떤 고소장 내용만 이제 잠깐 보도가 됐을 뿐 그 이후에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건은 집단 성폭행 의혹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 소명이 되면 그냥 구속입니다. 아하. 이건 선처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다만 성폭행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영장의 발부가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자세한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조금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승리 씨. 이 승리의 경우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18번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혐의가 더 추가됐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됐죠. 새로 추가됐네요, 혐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성매매한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성매매했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저 혐의에 아마 성매매 특별법에 들어갔을 건데 지금 얘기는 그 호텔에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 호텔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 문제는 네. 그러면 본인의 성매수 혐의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호텔 예를 들어 일본인 성접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일본인 성접대했던 그 호텔에 승리도 묵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리도 묵었으니까 당시 호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승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유인석 대표가 얘기했던 본인 자백한 거죠. 유인석 씨는 성매매 알선 본인이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 공모가 있었을 거다라는 게 경찰의 지금 주장인 거죠. 네. 네,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이 구속영장이 200쪽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적시된 혐의가 10가지였는데요. 그때 200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 하나는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발표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사업가들이 묵었던 호텔에 승리도 함께 묵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정정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번 버닝썬 수사의 핵심, 바로 강남 클럽과의 유착인데요. 100일에 걸친 버닝썬 수사 끝에 결국 현직 경찰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방에 우리가 경찰총장이라고 알렸던 윤모 총경이 등장하면서 경찰과 유착 의혹이 급속도로 퍼졌었는데 그래서 경찰이 모두 8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구속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경위가 구속이 됐습니다. 범죄 이제 혐의는 뭐냐면 미성년자의 출입을 무마해준 조건으로 수백만 원 받았다. 그래서 범죄 사실이 특정됐다.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는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이 경위가 처음에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던 광역수사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청탁을 받고 나서 직접 수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배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 사유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수인 부장. 네. 자, 그리고 또 이 경찰 유착하면 윤 총경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윤 총경 수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혐의는 많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이 바로 경찰, 그리고 권력과의 유착관계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비위 혐의가 덮어졌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의 경찰청장 윤 총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뚜렷한 대가성 문제가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못 건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가에서는 네.
알고도 건드릴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어허. 그러니까 청와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아하. 혹시 알고도 덮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지난 100여일 동안 경찰의 수사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청장이 어떻게 미봉책으로 넘어가 보려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된다면은 경찰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 사건의 본질 자체가 경찰과 권력의 유착인데, 그런 이유로 관가에서 떠도는 이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전제를 깔아주셨으니까 다행이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찰,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지부진한다. 모든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